600년 된 고도 서울. 서울에 남아있는 옛 건물들이 너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 서울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건물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 이는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파괴가 되고 급속도로 진전된 도시개발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서울에서 오늘날 우리가 고도로서의 서울을 온전히 느껴볼 수 있는 곳, 6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고궁을 걸어본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궁궐은 왕이나 왕족이 생활을 하는 공간인 궁과 궁을 둘러싼 담, 문, 누각인 거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조선의 수도였던 한양에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운궁, 경희궁 등 5개의 궁궐이 있다. 1392년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는 도읍을 옮기기로 하고 1394년에 궁의 창건을 시작하여 이듬해에 완성하였다. 조선의 첫 번째 법궁인 경복궁이다. 왕자의 난으로 정종이 즉위하며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기며 경복궁을 비우게 된다. 그 뒤 태종 이방원이 왕위를 양이받고 다시 한양으로 환도하며 형제의 피로 물든 경복궁을 꺼렸는지 전궁인 경복궁을 비워두고 경복궁의 동쪽으로 궁궐을 새로 지어 창덕궁이라 하였다. 창덕궁은 500여 년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이 거처한 궁궐이다. 공식적인 법궁으로 경복궁이 있었지만 여러 임금이 경복궁을 피해 창덕궁에서 거처한다. 임진왜란으로 서울의 모든 궁궐이 불타버렸지만 선조 38년에 재건을 시작하여 광해군 원년 1609년에 대부분 복구가 되었으며 이듬해 9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다. 하지만 인조반정으로 궁궐의 대부분이 소실되어 인조 25년에 다시 재건을 하였다. 도나문은 왕의 행차와 같은 의례가 있을 때 출입문으로 사용했고 신하들은 서쪽의 금호문으로 드나들었다. 원래 도나문 2층 누각에는 종과 북을 매달아 통행금지 시간에는 종을 울리고 해제 시간에는 북을 쳤다고 한다. 금천교는 창덕궁이 창건되고 6년 뒤인 태종 11년 3월 진선문 박어구에 설치되었는데 그 후 숱한 화재와 전란에도 불구하고 창건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궁궐한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다리 측면의 홍해 사이 벽에는 기면형이 부조되어 있고 그 아래쪽의 홍해 기반석 위에는 남쪽의 해태상, 북쪽의 거북이상 등 환조로 만든 동물상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금천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인정전으로 가려면 인정문을 거쳐야 한다. 효종, 현종, 숙종, 영조 등 여러 임금이 인정문에서 즉위식을 하고 왕위에 올랐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정전으로 중요한 국가 의식을 치르는 곳이다. 의식을 치르는 마당인 조정에는 박석이 깔려있고 풍계석이 놓여있다. 인정전의 풍계석은 정조가 세운 것이다. 인정전 마당의 박석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어 잔디밭이 되었다가 애초에 박석을 깔던 석재가 아닌 화강암을 가공한 박석을 깔아 재현을 하였지만 구색만 갖춘 듯 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2단의 월대 위에 웅장한 중층 궁궐 정각으로 세워져 당당해 보이는데 월대의 높이가 낮고 난간도 달지 않아 경복궁의 근정전에 비하면 소박한 모습이다. 인정전 바닥에는 원래 흙을 구워 만든 전돌이 깔려 있었으나 1907년 순종이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어한 후에 인정전의 실내 바닥을 마루로 바뀌고 전등, 커튼, 유리 창문 등과 함께 서양식으로 개조하였다. 선정전은 왕의 일상 업무를 보는 공식 집무 공간인 편전이다. 인조반정 등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647년 인조
25년에 인왕산 기슭에 있던 인경궁을 헐어 그 제목으로 재건하였다. 인경궁은 기와를 청기와로 지었는데 그 자재를 옮겨와 재건을 하여 궁궐 내 유일한 청기와 건물이다. 뒤편의 희정당으로 편전 기능이 옮겨가면서 순조 이후에는 이곳을 혼전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희정당은 왕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실질적인 중심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편전인 선정전이 비좁고 종종 혼전으로 쓰이면서 침전이었던 희정당이 편전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 지금의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20년에 복구하면서 경복궁에 있던 강령전을 옮겨 지은 것이다. 재건된 희정당 내부는 쪽마루와 카펫, 유리 창문, 천장에 샹들리에 등을 설치하여 서양식으로 꾸며지며 원래의 희정당이나 강년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재건이 되었다. 특히 희정당의 정면에는 순종이 타던 어차가 드나들도록 마치 호텔의 정문에 차가 돌아 나가는 길처럼 곡선으로 길을 내었다. 대조전은 왕비의 생활 공간이다. 원래는 대조전 주변을 수많은 부속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흥복헌은 1910년 마지막 어전회의를 열어 경술국치가 결정되었던 비극의 현장이다. 1917년 불타 없어진 터에 1920년에 경복궁의 침전인 교태전을 옮겨 지어 현재의 대조전이 되었다. 대조전을 중심으로 양옆의 건물과 뒤편의 경운각 등이 내부에서 통하도록 복도와 행각으로 연결했다. 원래 궁궐의 복합적인 구성을 잘 보여주는 거의 유일한 부분이다. 내부는 서양식으로 개조하였으며 왕실 생활의 마지막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대조전에서 낙선제로 가다 보면 후원 입구에 성정각이 있다. 성정각은 세자의 공간으로 세자가 머물며 공부하는 곳으로 한때는 임금의 편전으로 쓰였으며 조선 말기 때는 내의원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었다. 후원으로 통하는 길에는 중의당이 있었고 이 일대가 왕세자의 거처인 동궁이었다. 육각의 누각인 삼삼화, 그 옆에 칠분서, 승하루는 복도로 연결되어 세자의 서고와 도서실로 사용되었다. 중의당은 후원으로 가는 길로 변했고 성정각과 세자의 서고 공간은 길은 사이에 두고 떨어지게 되었다. 낙선제로 발길을 이어본다. 낙선제는 헌종이 후궁이었던 경빈 김씨를 위해 지은 것으로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서쪽에 낙선제가 있고 그 동쪽에는 석복헌이 있으며 다시 그 동쪽으로 수강제가 있는데 이 건물들이 있는 영역을 통틀어 흔히 낙선제라고 부른다. 낙선제는 헌종이, 석복헌은 경빈 김씨가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수강제는 대비가 거처하던 곳이다. 낙선제는 갑신정변 직후 고종이 집무실로 사용했으며 순종도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이후인 1912년 6월부터 주로 이곳에서 거주했다. 1926년 순종이 승하하자 계후인 순정효 황후가 이곳에서 여생을 보냈고 1966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마지막 옹주인 덕혜옹주와 영친왕 이은의 비인 이방자도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1963년에) 황국한 영친왕 이은은 낙선제에서 1970년에 생을 마쳤다. 덕혜옹주는 귀국 후 수강제에서 머물렀다. 덕혜옹주가 돌아온 이듬해의 마지막 황태자비 이방자도 귀국해 낙선제에서 여생을 보냈다. 조선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이방자와 덕혜옹주가 낙선제와 수강제에 함께 머물며 서로의 상처를 다독이며 만년을 보낼 수 있던 것은 서로에게 다행이었을 것이다. 덕혜옹주가 1989년 4월 21일 병세를 이기지 못하고 이곳 낙선제에서 세상을 떠나고 9일 뒤인 4월 30일 이방자도 세상을 떠나며 창덕궁은 더 이상 조선 왕실의 사람이 살지 않는 궁이 되었다.
귀국 후에도 지병으로 고생을 하며 불운한 삶을 살았던 덕혜옹주. 그녀가 정신이 맑을 때 썼다는 낙서 한 장이 남아있다고 한다. 나는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전화 비전화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낙선제에서 오래오래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조선 황실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나 보다. 평범한 신분이 아니었기에 불행한 역사에서 원치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덕혜옹주의 아픔을 기억하며 낙선제를 나선다. 이렇게 창덕궁을 걸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